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눈에 띈 책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범님의 눈에 띈 책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제목이 직접적입니다. 네. 제목만 들어도 이런 책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 너무 진짜 사세요. 집어 삼킬 것 같아. 네. 그래서 부제가 삶을 위한 말귀, 문해력, 리터러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자는 김성우 씨랑 엄기호 씨인데 김성우 씨는 응용 언어학자고 엄기호 씨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학자이시죠. 네. 제가 사실은 이 김성우라는 이분 책 중에 단단한 영어 공부라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간단한 영어 공부요? 네, 되게 영어 공부를 보면서 영어 감동을 받는. 공부 실무서 같잖아요. 실용서 같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유유에서 나온 책인데 그거 영어 궁금했는데. 공부하는 자세를 영어 공부하는 자세와 또 이분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어떤 학생들의 자존감이 비패해지는 것을 계속 이제 목격하고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뭐 네이티브 스피커를 보면서 그렇죠.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 음.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음.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뭐 혹은 뭐 이제 다른 언어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북돋아주면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 같이 일하던 오지은 기자가 이 책을 빌려갔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오고 있어요. 역시 오지 기자. 네. 이 방송 보면 좀 네. 갖다 줄래요? 네. 그 오늘 방송의 의도가 그거였습니다. 잃어버린 책을. 네. 제가 이 김성우라는 이 분을 엄기호 선생님보다 어쨌든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이 바닥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뭐 어머니와 나라는 책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감성적이면서도 어떤 언어의 결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 이제 인스타 팔로워도 하면서 이분이 쓰는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보고 있었는데 또 최근에 이런 책을 냈다고 해가지고 네. 관심 있게 읽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네. 읽는 중인데 네. 이 두 분의 대담을 엮은 책이고요. 네. 이 책에서 가장 좀 핵심되는 영어는 이제 리터러시라는 건데 문해력이죠. 네. 그래서 여기 뭐 리터러시를 이제 설명해 둔 게 뭐 문식성, 문해력, 리터러시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개별 학문 분과나 전문 분야별로 선호하는 용어가 다르기에 이들을 칼로 무베듯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본 대담에서는 전통적인 문자 기반 정보 이해 및 활용, 소통 능력을 가리킬 경우 문해력을, 문자뿐 아니라 이미지, 영상 등의 매체 이해 및 활용 능력을 포괄할 경우에는 리터러시를 사용한다. 이 두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된다기보다는 맥락에 맞게 이해되어야 함을 밝힌다. 뭐 이렇게 쓰면서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제 뭐 유튜브 영상 매체로 이제 문자 매체가 이제 나가면서 이 부분들 문해력이 우리 떨어진다는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 책에 대한 소개들은 사실 인터넷에서 쳐보면 그게 더 깔끔하게 나올 것 같고 제가 읽으면서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 두 분이 정말 배려를 많이 하면서 써요. 그러니까 이게 대담이지만 이 두 분이 다듬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상처받는 사람이 한 명도 생기지 않게끔 야. 말과 글을 다듬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어쨌든 언어에 뭐 차별이 드러나는 언어들을 쓰지 않도록 애쓰는 분이고 한 분은 사회학자로서 뭐 어떤 배제되거나 혹은 뭐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생기는 것들을 좀 그것들을 좀 막아서고자 했던 사회학자로서 이 두 분이 이제 대담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약간 그런 섬세한 글쓰기 말하기가 저는 되게 보이니까 네. 어, 진짜 한편으로는 징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좀 성실하게 다듬는 언어 자체에 대한 네네네 노력, 네, 가다듬으려는. 네. 아. 언어 자체 단어 하나하나를 네. 섬세하게 고르고 또 사용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문자 사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되게 좀 전문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또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취해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뭐 유튜브만 보고 뭐 글자를 안 읽는 사람이 뭐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사실 뭐 그들에게서 뭐 배울 것도 있고 이 현상 자체를 좀 큰 틀에서 보아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이 현 상황을 좀 밝혀보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는 또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리터러시도 사실은 우리 세대의 이야기지 뭐 그 이전 세대가 생각하는 리터러시의 또 개념은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리터러시 자체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또 정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에 대한 어떤 기득권이나 헤게모니를 주장하지 않으려는 자세인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좀 파악하면서 읽으면 더 재밌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여기 슬독에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아까 앞선 방송에서 찬님이 말했지만 어쨌든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여정에 함께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또 독서와 유튜브 또 혹은 음. 영상 매체, 인쇄 매체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또 이 방송 많이 듣는데 네. 같이 읽으면 좋겠다 네.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 네. 역시 안 시켰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돼가네요. 유튜브를 안 유튜브 때문에 책 안 읽고 니네 문해력 없어서 망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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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문제 의식을 공유하면서 사실은 되게 이제 책 소개하는 유튜브들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 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그 인플루언서들도 네.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책을 읽고 쓰는 행위나 행동이 고풍스럽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았냐. 물론 이제 그런가요? 어떤 진입로로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냐. 그러면서 또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어쨌든 영상으로 짧게 이해하려고자 하는 사람의 습성들은 결국에는 짧은 것만 더 원하게 될 거다. 본능적으로. 문자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쓰고 읽고 하던 것들은 사실 어떤 혁명에 가까운 인류의 혁명에 가까운 그쵸. 일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런 긴 호흡으로 이런 혁명을 이루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세 줄로 요약해달라 하는 세대와 시대는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몸과 사고와 세계관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어떤 묵직한 문제의식을 던지기도 하죠. 이게 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항상 요즘 뭐 쭉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뭐 법님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이 매체 미디어를 다루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커다란 이 도전이자 과제이자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영상 위주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맞아. 대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저는 뭐 긍정 부정을 떠나서 일단 굉장히 저는 슬픈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는 그 인류의 그 진화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차이가 뭐냐. 네안데르탈인이 그 혀가 우리보다 발음이 다탈하게 못해가지고 의사소통을 40명 내외로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신체 능력은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우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던 이유가 의사소통 기반이 굉장히 쪼아가지고 할 수 있는 언어가 뭐 가, 먹어, 뭐 싸우자 뭐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혀가 굉장히 발달했고 대뇌가 발달해가지고 의사소통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한마디로 어휘수를 굉장히 늘려가면서 접촉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로 늘려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된 게 바로 이 인간의 문명인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 정점이 다시 우리 자신을 성장시켰던 거를 다시 깎아가는 식으로 하게 되었다는 게 결국에는 아까 법님 말대로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어휘수를 최대로 늘려놓으니까 끝에서 그러면 그거의 가장 큰 수혜자인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세 줄로만 요약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허망하고 음. 뭔가 이게 정말 그 저희 슬기로운 하다못해 슬기로운 독서생활 어떤 분들은 너무 방송이 길다. 5분짜리로 좀 요약해달라.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게 일리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좀 저항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민한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러 소개를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방송은 어디까지나 저는 계속 여정을 지지하고 독려하는 방송이지 여정을 대신하는 여행은 대신 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길이 열려 있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조금씩 나누어주고 격려하고 독려할 뿐이지. 마치 우리가 그것을 요즘 유튜브 그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건 책을 읽는다는 경험 자체를 대신하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희가 뭐 이를테면 레이첼 에반스의 다시 성경으로를 소개한다면 그 사람이 다시 성경으로를 읽고 싶게 만들어야지 다시 성경으로를 읽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많은 북 채널은 좀 그런 그러니까 그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그런 좀 함정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뭐 요새 뭐 그런 이른바 텔레비에서 하는 그 책 소개 방송도 책을 너무 디테일하게 소개해가지고 마치 그냥 책 프로그램을 보면은 책을 읽은 것 같은 뭐 삼국지든 뭐 고전이든 뭐 그쵸.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되죠 오히려.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들지만 저는 조금 적어도 다른 분들은 그런 추세를 잘 따라오고 계시니까 저는 저기 범님이나 쭈님과 얘기해서 좀 더 저희가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 공감대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그것을 같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적어도 그것을 대신해서 어떤 완전히 그것을 넘어가기는 말자. 최소한의 어떤 인간다움과 고민과 독자의 어떤 여백, 우리가 여백을 하고 계속 그 여정이라는 말을 쓰듯이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독려하고 지지하는 방송을 하자. 그런 게 저희의 취지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런 것에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있다면 또 다른 방식이 또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아이들이 세 줄로 요약해달라고 해서 그거 그래 옳았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책에서 또 예를 드는 게 이제 소설 중 여러 소설을 예를 드는데 네. 토지를 예로 들어요. 그렇죠. 이걸 네. 세 줄로 요약하거나 인생사 인물 다 복잡한데 세상은 네. 복잡한데 네. 단순하게 요약하면 그렇죠. 단순함을 바라는 사람들이 양산이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네. 기억나네요. 그 우디 알렌에서 전쟁과 평화를 요약해보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끝났다. 뭐 그러면 전쟁과 평화 읽은 거냐고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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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보면 고민의 시기가 되게 또 귀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약간 슬프다고 표현했는데 네. 저는 또 음. 다른 의미에서는 또 음. 약간 이 시기는 좀 즐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네. 어렴풋이 들어요. 역시 또 청아한 마음씨. 기본적으로 되게 겸손한 태도셔서 그런 것 같아. 이 니네 왜 이렇게 썩었냐 이런 게 아니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두 분은 정말 극단의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범님의 눈에 띈 책,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어느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